자,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통조림을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할 거는 꽁치 통조림이에요. 꽁치 통조림 같은 경우는 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을 제거하는 건 비린맛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인데, 이 물이 좋으시면 얼마든지 많이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사람에 따라서 비린맛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튀김가루를 써도 되고 부침가루를 써도 되고 그냥 일반 밀가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꽁치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물에 계속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기름 같은 걸 사용하면 구울 때 많이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튀는 거를 조금 제거하고, 저 미끈미끈한 느낌이 또 싫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없애서 바삭바삭한 느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밀가루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용유를 조금 둘러주시고 여기에다가 구워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밀가루를 많이 붙여가지고 하면 밀가루가 딱 붙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름에 자꾸 섞여가지고 색깔이 같이 변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뭘로 보시면 되느냐, 내 꽁치가 바닥이 구워지고 있는 게 요런 색깔이겠구나 라고 유추를 하고 구우시면 됩니다. 저 밀가루가 까맣게 되기 전에 뒤집어 주셔야 여러분이 바삭한 꽁치 구이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상태로 드셔도 바삭바삭하고 간이 돼 있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조금 심심하기 때문에 밥도둑 수준으로 요거를 레벨업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표시된 녀석들을 다 넣어주시고 가열을 같이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요리를 빨리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추천드릴 거는 꽈리고추인데요. 꽈리고추가 없다면 그냥 일반 청고추를 넣어주셔도 되고 청양고추를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고추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예 안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구운 꽁치를 가져와가지고 넣어주시면 되죠. 이미 꽁치는 다 익혀져 있고 속을 익힐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간장 소스가 쫄아들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선 조림보다 시간이 빨리 걸리고 생선 안이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고추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있는 하얀 씨 부분, 태좌라고 하는데 저게 붙어있는 저 하얀색 부분이 제일 맵고요. 그 다음은 씨가 맵습니다. 매운 걸 잘 못 먹으신다면 겉에 외피 부분만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매운맛이 줄어들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정도로 약간 끈적끈적하게 졸아들어가지고 완성이 되면은 이 요리는 끝입니다. 눈으로 보는 걸로도 충분히 완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죠. 담아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소스도 충분히 다 부어주세요. 저 소스가 밥도둑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깨까지 뿌려가지고 드시면은 밥도둑이 뚝딱 완성이 되었습니다. 통조림도 고급진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음식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누가 다 먹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리지만 저는 일주일치 반차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항상 촬영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요. 자, 그 다음은 대파를 준비해서 가지고 어슷어슷 썰어주시고, 이번에 쓸 거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같은 경우는 꽁치랑 이렇게 묶어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할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물도 제거를 해줄게요. 그대로 쓰셔도 좋지만 저는 제거하겠습니다. 고등어 같은 경우는 꽁치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안에 이 뼈도 큽니다. 그래서 꽁치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드실 수 있지만 고등어는 살짝 씹는 느낌이 기분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으로 잘라가지고 고등어 뼈를 제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통으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해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등푸른 생선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게 김치입니다. 김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김치찜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김치를 펼쳐가지고 해도 괜찮으니까 어느 쪽이든 편하신 대로 하세요. 프라이팬을 가져오신 다음에 김치를 이렇게 펼쳐서 바닥에 까시고 고등어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타도 김치만 타겠죠? 우리의 소중한 고등어는 살아남을 수 있다. 어슷 썰어놓은 대파와 함께 이제 국물을 만들겠습니다. 졸여야 되니까요. 오른쪽 아래에 표시된 것들을 넣어가지고 섞어주시면 되고 요걸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육수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맛이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고등어는 이미 다 익어져 있으므로 쫄 때까지만 졸여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드시면 되고요. 다음은 꼬막 통조림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도 물은 제거를 할게요. 통조림에 있는 모든 물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제거하고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잡맛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꼬막 비빔밥용 비빔장인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레시피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쪽파는 자기 취향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달래를 넣으시던가 냉이를 넣으시다던가 요거는 조금 있으면 봄이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향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시들고 있는 채소 빨리 먹어치워야 되니까 가져오시고, 편마늘 핵심입니다. 마늘을 꼭 넣어주세요. 내가 마늘 매니아라면 통마늘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밥 얹어주시고 여기다가 꼬막 통조림 꼬막을 얹어주시고 비빔밥 양념을 얹어주시면 끝입니다. 여기다가 더 뭔가를 추가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 이상 추가하면 꼬막 맛이 안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에서 멈추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깨 정도는 식감이 아삭아삭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꼬막 비빔밥집이든 많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바닥에 펼쳐가지고 주시는데 저도 한번 응용을 해봤습니다. 많아 보이죠? 계속 얘기 드리지만 여기에 마늘 넣어 드시는 건 핵심입니다. 꼭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국수 요리를 할 건데 그냥 소면이 아니라 칼국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칼국수로 뭘 할 거냐면 칼비빔이에요. 쫄면으로 하지 마시고 칼국수로 한번 해보세요. 쫄면 양념은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치킨 스톡 정도 살짝 넣어주시면 아주 그냥 조미진 맛이 확확 올라가는 레벨이 된다는 거. 이번에 같이 곁들일 거는 이제 소면의 친구인 골뱅인데 오늘은 이 골뱅이를 칼국수면과 함께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골뱅인지 소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가져왔고요. 파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파란 부분을 이렇게 위에 부분 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넓적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넓적하게 만든 거를 반을 접어요, 종이접기처럼. 그 다음에 잘라주시면 이렇게 파채를 써실 수 있어요. 물론 뭐 남이 썰어놓은 파채를 쓰는 게 가장 쉽습니다. 칼국수면과 골뱅이와 파채를 얹어주시고 위에다가 양념장을 쪼로로로로록 뿌려주신 다음에 싹싹싹싹싹 비벼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맛있는 칼 비빔면을 드실 수 있어요. 소면과는 달리 조금 더 두툼하기 때문에 쫄면과 소면의 그 중간쯤의 맛이 나는 김가루 같은 걸 넣어주시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옥수수 통조림을 한번 써보자고요. 이것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가열을 할 거기 때문에 물기를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다가 이제 부침가루를 넣어주신 다음에 물을 섞어주시면 돼요. 오른쪽 아래 레시피 참고하시고요. 약간 좀 꾸덕꾸덕한 전반죽이 나오면 되는데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퍼지면은 나중에 뒤집을 때 문제가 생기고 또 옥수수에 톡톡 튀는 그런 질감이 살아나지가 않아서 조금 꾸덕꾸덕하게 만든 거고요. 뒤집을 때 이렇게 뒤집어 주셔도 되지만 이게 싫으시면 그냥 조그맣게 붙이신 다음에 숟가락으로 뒤집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에다가 치즈 정도 얹어가지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녹인 뒤 드셔주시면 훨씬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옥수수 전인데요. 뭐 연유나 설탕이나 꿀 같은 거 뿌려 드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조금 짭짤하게 먹는 걸 즐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즈와 함께 먹어봤습니다. 아까 치즈를 뿌리고 나서 불을 꼭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뒤집었을 때 바닥면이 탈 수 있는데 저는 아까 치즈를 뿌리고 불을 최대한 줄여줬기 때문에 치즈가 녹으면서도 바닥은 타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는 옥수수를 준비해가지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최대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하시냐에 따라서 레시피가 조금씩 바뀌는데 그 다음에 옥수수를 열심히 다져가지고 곤죽을 만들어줄 거예요. 칼 두 개로 하면 훨씬 더 쉽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많이 튑니다. 그래서 그냥 조신하게 한 칼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옥수수를 어느 정도 손질을 하셔가지고 반은 시즈모드 반은 반은 잘려져 있고 반은 안 잘려 있을 정도로 해주신 다음에 계란 노른자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흰자는 튀김 요리에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흰자를 이용한 튀김 많이 올려놨죠. 자, 여기다가 이제 튀김가루나 부침가루, 밀가루를 넣으시면서 농도를 재시는데 요거는 레시피가 따로 없어요. 왜냐면 아까 물기를 많이 제거해 주셨다면 튀김가루 조금 넣어도 되고 물기를 많이 제거하지 않았다면 튀김가루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느 정도 손으로 뭉쳐가지고 반죽이 나올 때까지 밀가루나 튀김가루, 부침가루 등을 넣어주시면서 끈기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손으로 쭈물쭈물했을 때 원형이 만들어지는 정도만 나오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작은 후라이팬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기름을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튀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튀겨야 돼서 번거롭겠지만 혼자서 먹기에는 한 10개 정도만 튀겨도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어차피 옥수수 다 익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겉에 부분이 딱딱해질 때까지만 튀기면 돼요. 겉에 부분이 딱딱한 걸 어떻게 아냐고요? 젓가락으로 눌러보시면 딱딱한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 튀기신 다음에 튀기고 남은 기름을 살짝 다른 팬에 옮겨가지고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뭘 할 거냐? 기름의 양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설탕의 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름과 설탕은 어차피 섞이지 않기 때문에 기름의 열로 설탕을 녹이는 것 뿐이에요. 설탕을 녹여가지고 이 녹인 설탕을 옥수수에다가 묻혀주면 되겠습니다. 바스 비슷한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지 마시고 이러면 기름이 튀니까 그냥 젓가락을 사용해서 좌우로만 흔들어 주시면 안전하게 튀기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완성된 건데요. 설탕옷이 묻은 옥수수 바스 비슷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바스라 그러면 이제 중식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혼이 나기 때문에 연유를 뿌려주셔도 맛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도 요리를 할 건데요. 끔찍한 황천의 황도 김치찌개는 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다른 요리를 하겠습니다. 서양에서 아주 초보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 중에 하나인데요. 코블러 비스무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조림을 다 깨신 다음에 황도를 잘라주시는데요. 너무 성급하게 자르시면 옆에 있는 황도들이 도망가니까 조심해 주시고 조금씩 천천히 자르셔가지고 팬이 넉넉히 차도록 황도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료들을 전부 다 섞어주시는데 레시피는 오른쪽 아래에 뒀어요. 버터만 처음에 용량을 재시고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주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용량을 재신 다음에 녹인 버터와 함께 다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유까지 포함해가지고 거품기로 잘 저어주시면서 되직한 반죽이 나올 때까지 섞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부어주시는 것만으로 끝입니다. 정말로 초보 수준의 그런 베이킹,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약간 망쳐도 될 것 같은 느낌으로 하셔도 좋은 파이의 가장 기초되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따라해보실 분은 따라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븐 탓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오븐에 이렇게 구우시면은 이게 뭐지? 라고 싶을 정도로 완성이 되는데 원래 이런 요리입니다. 윗부분이 조금 더 딱딱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무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만든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푸드 네트워크를 조금 참조를 해서 만든 겁니다.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얹어주면 훨씬 더 이쁘게 보이겠죠? 아이스크림을 뜨실 때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리고 숟가락으로 돌려가면서 뜨시면은 꿰내리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요거 이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런 식으로 내면은 되게 요리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파이는 망쳤지만 아이스크림이 멀쩡하면은 멀쩡해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작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통조림을 많이 하는 거는 제 채널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게 스팸과 참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